여러분, 이 영상의 첫 10초만 집중해 주세요. 만약 지난 한 주 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단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차트도 뉴스도 기회도 모두 소용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사람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배를 쥐어뜯는 듯한 복통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귀국 준비까지 겹치면서 카메라를 켤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한국에 잘 들어왔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건강검진을 전부 새로 받고 생애 첫 수면 내시경도 해봤는데요. 언제 시작하나 싶더니 눈을 뜨니 이미 끝나 있더라고요. 덕분에 복통은 사라졌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단단히 느꼈습니다. 시장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언제나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꼭 챙기면서 오늘 영상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공백 동안 질문 폭주한 주제부터 짚겠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바꾸면 피파이 채굴은 어떻게 이어가나요? 입니다. 신형폰을 사서 파이 앱을 새로 설치했을 때 제발 절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채굴해온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만약 휴대폰 번호로 가입하셨다면 그 번호가 곧 아이디예요. 로그인에 필요한 건 아이디와 비밀번호. 딱 두 가지죠. 문제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폰을 바꾸기 전에 채굴 앱의 프로필 메뉴 채굴 앱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미리 변경해 두세요. 새 비밀번호를 안전한 곳에 기록해 두면 새 폰에서 스트레스 없이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꿨는데요. 하고 물으시는 분도 많죠. 괜찮습니다. 아이디는 가입 당시의 예전 번호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폰에서는 아이디 칸의 이전 전화번호를, 비밀번호 칸에는 방금 업데이트한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하면 끝. 여기서 한 가지 더, 채굴 앱의 아이디 비번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 구절 시크릿 프레이즈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체 인식으로 편하게 지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새 폰에서는 생체 정보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로그인은 반드시 비밀 구절로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새 폰에서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폰을 바꾸기 전 기존 폰에 파이 지갑으로 들어가 톱니바퀴 설정 나의 비밀 구절 보기를 눌러 정확히 확인하고 종이에 적거나 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하세요. 이후 새 폰에서 비밀 구절로 지갑에 한번 들어간 다음 생체 인식을 다시 등록하면 이전처럼 편하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실전 운영 가이드입니다. 정리하면 새 아이디 만들지 않기,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 준비하기, 지갑 비밀 구절 반드시 백업하기.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보안 사고는 이런 기초를 대충 하다가 발생합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자산의 접근권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좌우하는 FOMC 회의가 코앞입니다. 시장의 베이스라인은 0, 25%T, 25P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일각에서는 0, OP P컷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다수의 기대치는 0, 25%T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결과 자체보다 사이클의 전환입니다. 고금리 고착 국면에서 점진적 인하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흐름 말이죠. 연내 이 3차례의 인하가 가능하다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갈수록 유동성 환경은 느슨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유동성은 늘 그래왔듯 위험 자산으로 먼저 흐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EMI, 실질 금리, 달러, 강세 약세,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그 결과 4분기 다음에 1분기에 랠리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이 종종 관찰되었죠. 차트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비트코인은 약 10주 동안 명확한 박스권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주도는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최근 BTC가 다시 우상향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포착됩니다. 반대로 ETH는 한 달 이상 조정이 이어졌죠. 이 구도는 우리가 익숙한 미니 사이클과 닮았습니다. BTC 선행, 알트 후행의 리듬, 지금은 그 초입에 다시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 포지셔닝은 신중함과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럼 P는요, 냉정하게 말해 최근의 소형 사이클에서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대체로 0, 35달러 부근에 횡보했고 특정 시점에는 0, 357달러가 찍히기도 했지만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49% 오르는 동안 P는 24시간 기준 0, 74%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왜일까요? 코인마켓캡의 PI 가격이 왜 하락하나요? 섹션을 누르면 오른쪽에 분석 요약이 뜹니다. 핵심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유동성 부족 24시간 거래량이 35% 줄며 호가벽이 얕아져 급등락 위험이 커졌다는 점. 둘째, 프로토콜 업데이트의 불확실성 테스트넷 V22가 나온 상태지만 핵심인 스텔라 코어 V23 마이그레이션이 남아있어 개발 로드맵의 가시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토큰 언락 부담. 이번 주에만 200만 개 이상의 P가 시장에 추가 공급되며 매도압 우려가 커졌다는 점. 이 세 변수를 한 프레임에 담으면 논리는 단순합니다. 총매가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마르고 공급이 느는 구간은 자연히 가격이 눌리거나 횡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생태계 레벨의 굵직한 호재, 예컨대 프로토콜 마이그레이션 완료 소식, 실사용 앱에 폭발적 유입, 파트너십 같은가 등장한다면 얕은 유동성은 급등의 탄약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뉴스 거래가 아니라 뉴스 준비입니다. 손이 먼저 나가기보다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동선을 밟을지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여기서 잠깐 다시 실전 운영으로 돌아와 사용자 시나리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쁘고 피곤한 밤, 새 폰을 개통하고 급히 앱을 깔다가 실수로 새 계정 만들기를 눌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은 기존의 채굴 히스토리와 지갑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 됩니다. 복구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기존 아이디 그대로 로그인하기, 새 비밀번호는 반드시 이전 기기에서 설정하기, 비밀 구절은 오프라인으로 이중 백업하기, 이 세 가지면 90%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면 FOMC 앞뒤로는 변동성이 필연적으로 커집니다. 발표 전에는 포지션 정리와 해지 수요로 흔들리고 발표 직후에는 매크로 문구 한 문장에 캔들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은 정책 방향의 완만한 선회이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방향타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알트로 온기가 번지겠죠. TI가 이 흐름을 타려면 두 축이 맞물려야 합니다. 프로토콜 레벨의 확실한 이정표에 V23 마이그레이션 완주,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가시적 수요에 거래 결제 콘텐츠 생태계의 유입, 둘 중 하나만으로는 잠깐의 탄성만 줄 수 있고 둘이 동시에 오면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백업 확인, 2단계 인증 설정, 앱과 OS의 최신 업데이트 유지, 피싱 링크 무시하기, 공용 와이파이에서 지갑 열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와 지갑을 분리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 시장은 언젠가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안전망은 스스로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체크 포인트를 드리며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1. FOMC 결과와 점도표 톤 인하 속도 힌트가 있는지, 이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실질금리의 방향, 크립토에 대한 역풍순풍 여부, 3. BTC의 박스 상단 돌파 후 안착 유무 거래량 동반 여부, 4. ETH의 조정 마무리, 시그널 알트, 시차를 가늠할 단서, 5. PI 생태계의 개발 공지, V23 관련 로드맵, 테스트넷 메인넷 전환 신호, 토큰 공급 스케줄 투명화, 이 5가지를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해 보세요. 알고 반응하는 것과 모르고 따라가는 것의 차이가 쌓이면 결국 계좌의 곡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 공백 끝에 올리는 만큼 감사와 다짐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숨쉬게 하는 산소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휴대폰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지갑의 접근권은 절대 쉽게 잃으면 안 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침착함, 그리고 꾸준함을 응원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에게 남는 건 내일도 다시 켤 수 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스스로 세운 원칙입니다. 그럼 댓글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덧붙여.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밤새 이어지는 와중에도 휴대폰 알림은 쉬지 않고 울렸죠. 가격 급락, 알람, 급등 알람, 뉴스 플래시.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가였어요. 차트를 1분봉으로 확대하며 심장이 같이 요동칠 때 손을 대지 않는 것도 행동이라는 것,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체크리스트를 재정비하는 것도, 비상 연락망, 즉 비밀번호, 비밀구절이 FA 백업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다 행동입니다. 이게 다 정리되어 있으면 시장이 얼마나 흔들려도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한다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생활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비밀번호 길고 복잡하게 만들 때 스스로 기억 가능한 문장형 패스프레이즈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코인 산 날은 2023년 여름이었다. 같은 형태는 사전 대입 공격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둘째, 비밀 구절 디지털 파일로만 보관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꼭 남겨두세요. 방수 내화 기능이 있는 종이 지갑이나 메탈 시드 플레이트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셋째, 복구 테스트. 새 폰을 받기 전 주말 시간을 내서 여분의 오래된 폰이나 에뮬레이터 환경에서 지갑 복구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 복구를 해봐야 진짜로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싱 예방. 지갑이 잠겼으니 이 링크로 해제하세요. 같은 메시지는 100% 사기입니다. 공식 앱과 공식 공지 외에는 클릭하지 마세요. 시장 파트로 다시 돌아오죠.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곧바로 장기 추세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연준이 사용하는 단어의 뉘앙스와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dependent이라는 문구의 비중입니다. 만약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성장 둔화와 고용 완화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더해진다면 시장은 완만한 인하 경로에 베팅을 강화할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재가열이나 서비스 물가 고착에 대한 경계가 강해진다면 랠리는 잦아들고 더 긴 박스권이 이어질 수도 있죠. 이 구도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뢰 도피 플라이트 크레디빌리티의 수혜, 규제, 명확성과 기관 수요가 누적될수록 크립토 내에서도 BTC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 감수, 재개 리삼션 오브 리스크 애프타이트의 출발 신호. BTC가 먼저 저항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동반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트로의 로테이션이 본격화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알트 시즌의 0단계는 언제나 BTC의 지배도 변곡과 함께 왔습니다. PI의 경우 현재 가격만 보면 생태계가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언제나 네트워크의 유효 사용성과 개발 진척, 그리고 커뮤니티의 활동성입니다. 테스트넷 V22 이후 남은 과제, 스텔라 코어 V23 마이그레이션과 매끄럽게 마무리되고 개발팀이 명확한 타임라인과 성과 지표를 공개하며 동시에 실사용 케이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지금의 보수적 프리미엄을 서서히 걷어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이 길어지고 토큰 언락이 지속되는 구간이 길어지면 가격은 장기 박스권 하단을 다시 시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기대와 준비를 구분합니다.
기대는 곧 좋은 뉴스가 나올 거야 라는 마음이고, 준비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계획입니다. 준비는 체크리스트, 가격대, 거래량, 시간 프레임, 그리고 리스크 한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BTC가 특정 구간을 돌파하고 4시간봉 기준 거래량 평균 대비일 5배 이상 동반하면 알트로의 순환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식의 명확한 트리거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TI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팀의 공식 채널에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면 EV23 Migration Completed, Mainnet Stability Patch, Liquidity Program, Partner Onboarding, 이때부터는 가격만 보지 말고 체결 강도, 호가 두께, 거래소 간 괴리 등을 함께 모니터링 하세요. 사용자 관점에 소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도 몇 가지 더 경고해 드릴게요. 첫째, 스크린샷, 비밀 구절을 캡처해서 클라우드 포토에 올려두는 행동. 절대 금지입니다. 포토 앱의 공유 설정, AI 앨범 분류 기능, 자동 동기화, 이 모든 게 보안의 적입니다. 둘째, 메신저 전송. 가족이나 지인이더라도 메신저로 비밀 구절을 보내지 마세요. 계정 탈취 한 번이면 대화 기록은 그대로 노출됩니다. 셋째, 공용 PC 사용. PC방이나 도서관 컴퓨터에서 지갑을 열면 키로거 한 번의 끝장입니다. 넷째, 백업 미검증. 어디에 적어두긴 했는데 는 백업이 아닙니다. 실제 복구 테스트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큰 그림의 마지막 조각, 심리입니다. 시장은 늘 우리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외로울 때 매수하게 만들고 흥분할 때 추격 매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행동의 언어를 준비합니다. 가격이 빠지면 나는 A를 한다. 더 빠지면 B를 한다. 반등하면 C를 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형으로 써두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나면 한 장의 종이에 자신의 언어로 시나리오를 적어보세요. 그 종이가 바로 여러분만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한편 PI 커뮤니티의 장점은 인내와 연결입니다. 채굴이라는 꾸준한 루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긴 결속은 어떤 일회성 뉴스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이 힘이 결국 생태계의 실사용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개발팀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로드맵의 가시성을 높이고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 기회를 더 자주 열어주세요. 작은 참여라도 자주 모이면 큰 신뢰가 됩니다. 건강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수면 내시경을 처음 해본 날, 저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두려움은 거의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변동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열리는 창문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최소 주 1회, 가능하면 더 자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질문, 특히 계정 이전, 지갑 복, KYC, 2FA, 거래 기록 내보내기 같은 에 대해 짧고 명확한 튜토리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목차가 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핵심만 압축해서 3줄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새 폰으로 갈아탈 때는 새 계정 금지,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둘째,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은 지금 당장 오프라인 백업. 셋째, FOMC 앞뒤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큰 그림은 점진적 완화, BTC 선행, 알트 후행, PI는 촉매 등장 시 탄력 극대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시장은 내일도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오늘 준비했고 내일도 준비할 겁니다. 저는 주플릭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제 목소리로 먼저 대신 답해 볼게요. 번호가 완전히 사라진 해외 유심으로 바꿨는데요. 걱정 마세요. 아이디는 가입 당시 번호로 고정입니다. 그 번호가 현재 사용 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2단계 인증이 문자 기반이라면
인증 방식을 앱 기반의 인증 앱으로 미리 바꿔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폰이 고장나서 비밀 구절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사전에 백업해두지 않았다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비밀 구절을 오프라인으로 옮겨 적어두세요. KYC가 아직 안 끝났어요. KYC는 네트워크의 신뢰를 위한 관문입니다. 요구 서류와 사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촬영 환경 받기, 배경, 해상도를 맞춰 업로드하세요. 실패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내에 따라 재도전하면 됩니다. 또 하나,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작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종종 0, 25BP, 링, OP라는 표현이 뒤섞이는데 시장에서 말하는 0, 25%T이나는 25P 이터형, 25%T를 의미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맥락은 같습니다. 핵심은 긴축에서 완화로의 미세한 선회가 시작되느냐입니다. 그 작은 각도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큰 곡선을 만듭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 곡선의 방향을 미리 읽고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실전에서 부딪히는 장면을 한 가지 더 그려볼게요. 새 폰을 받고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앱 스토어에서 파일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손이 잠깐 멈춥니다. 새 계정 만들기 버튼이 더 눈에 띄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 예전 번호를 아이디로 넣고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려는 순간 생체인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밀 구절 입력 창이 뜨죠. 주머니에서 꺼낸 종이에 적힌 24개의 단어를 한 줄씩 확인하며 입력합니다. 문장을 모두 채운 뒤 확인을 누르면 지갑이 열리고 잔고가 떠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를 피하고 시간을 지켜낸 자신에게 작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 간단한 장면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시장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좋습니다. 거대한 예측 대신 작은 준비를 정확히, 소문 대신 공식 출처 확인을 정확히, 조급함 대신 반복 가능한 루틴을 정확히, 그 루틴은 아침에 뉴스 확인, 점심에 차트 체크, 저녁에 복기 노트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꾸준히 투자해도 1년 뒤 여러분의 시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제 몸이 보내준 신호에 감사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 쉬라는 신호, 정리하라는 신호. 그 덕분에 다시 서 있고 더 잘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리스트를 보고 배우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이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하는 신호탄입니다. 건강 잊지 마세요. 준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시장은 바뀌어도 우리의 원칙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플릭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신 이 영상이 끝나면 딱 2가지만 하세요. 지갑 비밀 구절을 확인해 종이에 적. 새 폰에서 로그인 연습을 해보는 것. 작은 실천이 큰 손실을 막습니다.